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블록 타임제로 시간 동안 함께 또 탐구도 해보고 모둠별로 서로 협력도 해보고 하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방금 학습 목표 본 것처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원형 색종이 다들 한 장씩 받았을 건데 다들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잘 받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각자 탐구해보는 탐구 쏙쏙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받은 원형색 종이를 반으로 접는데 3번 접어볼 거예요. 한 번, 2번, 3번 접으면 여러분 우리가 접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또 우리 학습 목표와도 관련이 있는 어떤 모양이 나오죠? 맞아요. 부채꼴이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접었다가 다시 한번 원형색 종이를 한번 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원형색 종이에 줄이 생겼을 거예요. 자, 다음처럼 자, 이렇게 3번 포개했을 때 이렇게 줄이 생겼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 원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O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형색 종이를 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볼 것은 먼저 자, 이 우리가 지금 배운 부채꼴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것, 이 부채꼴에서 여기에 이름을 붙여서 A, B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피자 한 조각처럼 생긴 부채꼴을 뭐라고 부를 수 있었죠? 맞아요. 부채꼴 A, O, B 이런 식으로 불렀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것을 관찰해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한번 발표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은영이가 선생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부채꼴이요 포개져요 라고 했어요. 좋아요. 은영이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 제가 포개어져요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은영아, 포개진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부채꼴에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B 아래에 있는 이 점에는 이름을 C라고 붙여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부채꼴이 저희가 접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채꼴 AOB와 부채꼴 BOC가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포개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접었을 때는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다음처럼 똑같으니까 선생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이 서로 포개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호라고 불렀어요. 이 부분을 호 A, B다 또는 우리 기호로도 나타냈죠? 맞아요. A, B 위에 이렇게 둥글게 표시한다고 대답해줬어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호 그리고 지금 부채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부채꼴이 포개어진다는 말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합동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어볼게요. 자, 호 AB와 호 BC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왜 같다고요? 맞아요.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위에서 말한 이 부채꼴, 이 둘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같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과의 크기가 같을 때는 부채꼴이 다음처럼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다. 왜? 포개어지기 때문에, 즉 합동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중심각이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정비례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남에 따라서 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가 아니라 선생님이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면 그러면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시간 선생님이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접어보면서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들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중심각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본 친구 있을까요? 여기 앞에 우리 형주가 대답해 줍시다. 형주가 선생님, 제가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남에 따라서 호의 길이와 넓이도 마찬가지로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됨을 확인했어요 라고 지금 형주가 발표해 줬거든요. 형주가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합동이라고 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확실한 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좋아요. 부채꼴이 선생님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면 지금 이 부채꼴에서 선생님 저는 형주가 다음처럼 생각했다고 하네요. 부채꼴 A, O, B와 부채꼴 A, O, C를 생각해봤어요 라고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중심각에 해당하는 게 각 A, O, B와 각 A, O, C니까 형주가 중심각을 보면 각 A, O, C라는 이 각은 각 A, O, B의 2배가 돼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AOC라는 부채꼴을 반으로 접으면 정확히 겹쳐지니까 선생님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개어지기 때문에 넓이도 마찬가지로 한 배,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형주가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동의하나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다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탐구해줘서 여러분들이 발표해준 사실 가지고 우리가 배울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자, 간단하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잘 탐구를 해줬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한 원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그렇죠.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았어요. 그래서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도 같았고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도 같았어요. 이것이 아까 은영이가 찾아낸 첫 번째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원에서 마찬가지로 부채꼴에 지금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1배, 2배, 3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지금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호의 길이와 넓이가 1배, 2배, 3배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중심각 크기에 우리가 앞전에 배운 비례에 대한 표현 쓰면 맞아요. 정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와야 될 말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된다? 맞아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미 간결하게 줄여서 중심각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해준 내용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활동지에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낸 사실 우리가 알아낸 사실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종원이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종원이가 짝꿍과 얘기하기를 지금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의 길이도 부채꼴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할까? 라고 물어봐줬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지금 현의 길이도 선생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자, 우리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이 뭐였죠? 맞아요.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성분을 가지고 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을 가지고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분처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두 부채꼴 지금 합동이다 라고 했던 AOB와 BOC의 경우에서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BC와 AB? 맞아요. 이 둘은 여러분들이 추측한 대로 길이가 같은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저쪽에서와 비슷한 상황으로 다음처럼 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종원이가 물어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현 AB, 현 BC 그리고 현 AC를 그었을 때 자,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각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각 AOC가 2배가 되니까 이 현 AC는 과연 진짜 AB의 2배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삼각형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지금 삼각형 ABC에 주목해 보면 이 AB와 이 BC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알아본 사실처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나요? 그렇죠. 현의 길이는 물론 부채꼴이 합동일 때는 현의 길이가 같겠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편의 길이가 같겠지만 그와는 다르게 중심각의 크기에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사실과 관련해서 편의 길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놓고 유의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협력해서 모둠 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활동은 함께 쏙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둠별로 한번 활동할 시간을 선생님이 줄 텐데 여기 칠판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한 학생의 하루 일과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일과표가 지금 물을 엎질려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받은 활동지에 보면 문제 1번과 2번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사실, 정리한 사실 가지고 한번 문제 모두먼들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해 볼 시간 선생님이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여기 지금 결에는 어떤 점에서 막혀서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 선생님, 지금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심각을 구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각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원에서 중심각을 모두 합하면 몇 도일까요? 그렇죠. 360도가 되는 것까지는 결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는 총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지금 배운 사실, 비례한다는 사실 가지고 그렇죠. 24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풀이 과정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네,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나요? 다들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발표해 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가운데에 있는 3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이 제일 빨리 풀었으니까 저희 모둠이 발표할래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서 우리 3모둠 발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3모둠은 1번 답을 바로 답부터 얘기해주는데요. 15도라고 생각했대요. 좋아요. 자, 그러면 15도인 것 혹시 어떻게 알아냈는지 선생님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여기 360도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이니까 24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추측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그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3모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선생님 지금 24시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놨어요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1시간에 대한 중심각 크기를 x라고 놨어요.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우리가 배운 이 1번 사실과 2번 사실 중에서 2번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2번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 2번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360도에 대해서 1시간 대 24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1시간에 대한 중심각이 x이고 24시간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니까 다음처럼 비례식을 우리가 세워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24x는 360도가 되어서 따라서 x는 15도가 됨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줬어요. 좋아요. 지금 중심각의 크기 우리가 배운 사실과 비례식을 이용해서 정확히 근거를 들어서 잘 설명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모둠이 2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좋아요. 5모둠이 한번 2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
부채꼴의 중 취미 활동이 45도이면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이 15도였고 취미 활동이 45도인데 비례식을 계산해 보면 1대 3이니까 선생님 취미 활동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취미가 3시간이니까 따라서 잠자기 시작하는 시간은 22시가 취침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심각의 크기와 또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